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장승호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60년, 나이 91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정정하세요? 지팡이도 안 짚고 병원 진료를 계속 보신다면서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은 절대 게을러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심장이나 뇌처럼 눈에 띄는 장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해온 경험으로는 장이 건강한 분들이 결국 오래 건강하게 사십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음식은 먹었는데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귀 냄새가 심해지고 입냄새도 나고 항상 피로감이 따라붙습니다. 기분도 들쑥날쑥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모르고 그냥 넘겨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91세가 될 때까지 배가 편안하고 머리가 맑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장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며칠 만에 내 속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변비가 심한 아이, 속 더부룩한 남편, 고혈압 있는 부모님께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시간을 내어 집중해 주시고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장은 썩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말이었죠?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 배를 만지고 내시경으로 장을 들여다보고 수치와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장은 실제로 썩습니다. 왜 썩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제때 화장실을 가지 않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늦게 자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장이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장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움직이는 청소부라고요. 그런데 이 청소부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쓰레기 즉 찌꺼기, 가스, 독소가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발효되고 결국 썩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장내 부패 또는 요즘은 장 독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변 냄새가 썩은 냄새처럼 나고 방귀 냄새가 자극적이고 오래 갑니다. 배가 항상 가스찬 느낌이고 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심하면 피부 트러블, 잦은 염증, 우울감까지 따라옵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배 속에서 나쁜 균들, 유해균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장 건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5분, 정말 간단한 습관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장도 사람처럼 오늘은 일할 맛 나네 하고 즐겁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꼭 지키는 아주 간단한 장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장 깨우기 5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 물은 장을 긴장시키고 뜨거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물 한 컵이 배 속으로 들어가면 장은 깼다 하고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한 잔의 물로
화장실을 잘 가게 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거 하나로 변비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두 번째 습관은 배 마사지입니다. 물로 장을 깨웠다면 이제 장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손바닥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2분 돌려주세요. 이 부드러운 마사지를 통해 장이 움직여야겠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깊은 숨쉬기입니다. 장은 감정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장을 꽉 조이거나 멈추게 만드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복부를 부풀렸다가 조용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1분 정도만 해보세요. 몸이 차분해지고 장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에 5분만 실천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시계 방향 배 마사지, 그리고 복식 호흡. 장도 오늘은 기분 좋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습관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습관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장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장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밥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커피만 마셔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장은 하루 종일 쉬어도 되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장은 점점 게을러지고 변도 밀리게 됩니다. 둘째, 음식을 너무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식사 시간도 줄어들고 심지어 5분 만에 밥을 끝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키다시피 하는 음식은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엔 지치고 썩기 시작합니다. 셋째,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위 안의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게 만들고 결국 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네 번째, 변이나 방귀를 참는 습관입니다. 지금 화장실 가기 애매해서 좀 이따가 갈게요. 이렇게 자꾸 참으면 장은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변비가 생기고 장은 점점 느려지고 굳어지게 되죠. 5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며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속상한 상태에서 억지로 밥을 먹는다면 장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굳어집니다. 장이 단단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나기 쉽습니다. 이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침밥 거르기, 빨리 먹기,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 변이나 방귀 참기, 스트레스 상태에서 식사하기. 여러분의 장이 그만 좀 해줘요 하고 말하고 있다면 이 습관들부터 하나씩 고쳐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 특히 식사와 관련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찌꺼기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들, 예를 들어 나물류 시래기, 미역줄기, 취나물, 과일은 사과, 배, 바나나, 잡곡밥 현미, 보리, 귀리, 그리고 고구마, 옥수수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하루 한 끼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을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속에 있는 유익균, 즉 착한 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가볍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너무 짜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천천히 매일 조금씩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장은 차가운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공복에 아이스커피, 찬 과일, 찬물을 먹으면 장이 얼어붙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따뜻한 국물, 미지근한 물, 데운 밥 같은 음식을 드시면 장은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장은 규칙을 아주 좋아합니다. 매일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장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은 무한대로 받아들이는 창고가 아닙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은 과로하게 되고 점점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음식은 장이 쉬는 시간에 들어오므로 그대로 썩기 쉽습니다. 자기 전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배가 7080% 찼을 때 멈추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배 속에서는 매일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전쟁이냐고요? 바로 착한 균과 나쁜 균의 전쟁입니다. 먼저 착한 균, 즉 유익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유익균은 음식 찌꺼기를 분해해서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장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면역력을 높이고 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며 심지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까지 만들어냅니다. 착한 균이 많을수록 속은 편안하고 기분은 안정되며 몸도 활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나쁜 균 즉 유해균은 음식을 썩게 만들고 가스를 발생시키며 방귀 냄새를 지독하게 만들고 더부룩함, 만성 피로, 심하면 염증까지 유발합니다. 이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뿐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 트러블이나 우울감 같은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특이한 균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해균입니다.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갑자기 나쁜 편으로 돌아서는 균입니다. 결국 장 속에서는 착한 균, 나쁜 균, 기해균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착한 균이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착한 균이 많으면 나쁜 균이 장을 망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균들의 비율을 우리는 장내 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균형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치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침 습관, 식습관, 따뜻한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착한 균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나쁜 균은 줄어듭니다. 장 속 전쟁에서 착한 균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5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분께 제가 장내 균형을 회복하는 식단과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딱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냄새도 거의 안 나고요.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장 속 착한 균의 힘입니다. 장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 TV,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 배가 눌리고 장도 눌려서 결국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5분만 장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세요.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속 동작들입니다. 지금부터 장을 살리는 5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배 쓰다듬기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은 움직일 시간인가 하며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두 번째, 의자에 앉아서 허리 비틀기입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상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배에 약간 힘을 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은 가스를 배출시키고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걷기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비가 오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도 있죠. 그럴 땐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TV를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단 3분만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졌다 붙는 것만으로도 장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무릎 당기기 운동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 각각 5번씩만 해도 장이 늘어나고 복부 안쪽의 혈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동작은 특히 변비가 심하신 분들께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앉은 자세에서 복식 호흡하기입니다. 운동은 꼭 땀 흘려야만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만 잘해도 장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땐 조용히 배를 집어넣어 주세요. 단 1분만 해도 장은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을 다 하셔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장을 하루 종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장이 보내는 신호도 꼭 들어주세요. 장은 소리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장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이 힘들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장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 5가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가스가 차서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장은 지금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해균이 많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반대로 너무 묽다. 정상적인 변은 노르스름하거나 갈색이고 길고 부드럽게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토끼똥처럼 딱딱하거나 물처럼 묽게 나온다면 장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하다. 방귀는 누구나 나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지독하고 오래 간다면 장은 지금 음식물을 썩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출이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장내 환경을 바꾸어 드리면 며칠 안에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 장은 음식만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이 지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다섯 번째,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 노폐물과 독소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드름, 습진, 가려움증, 잦은 구내염.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장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내게 해당된다면 이제는 장을 돌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장이 좋아질까? 입니다.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식사가 곧 장을 돌보는 행위가 됩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장 행복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요리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1컵, 삶은 고구마 하나, 바나나 반 개, 무가당 요거트 2큰술. 이 식단은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고구마 대신 따뜻한 현미밥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현미와 보리가 섞인 잡곡밥 1공기, 싱겁게 끓인 된장국, 데친 브로콜리 1줌, 김치 1~2쪽, 구운 두부 몇 조각. 이 한 끼만으로 섬유질, 발효균, 단백질, 따뜻함을 갖추게 됩니다. 브로콜리 대신 시금치나물, 두부 대신 생선구이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따뜻한 귀리죽 1그릇, 구운 단호박 3조각, 채소 쌈과 닭가슴살 약간, 무말랭이 무침 조금. 포인트는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은 살짝 배고플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장이 푹 쉴 수 있습니다. 간식과 물은 어떻게 할까요? 오전 10시엔 따뜻한 물 1컵, 오후 3시엔 사과 조각이나 견과류 1줌, 저녁 식사 후엔 따뜻한 보리차. 물은 하루 1.5리터가 적당하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식단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변이 부드러워졌어요. 배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장이 건강하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은 것들이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고강도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는 운동은 TV를 보면서도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무릎 당기기 운동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양쪽 각각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복부 깊은 곳까지 자극을 주고 장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 쓰다듬기와 복식 호흡입니다. 양손을 배꼽 주변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배가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장은 차분히 안정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허리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선도 따라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복부 근육을 자극해서 가스 배출과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무릎을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졌다가 붙는 정도로 3분만 움직여 보세요. 장은 혈류가 활발해지고 근육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다시 펴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밉니다. 숨을 내쉴 때는 등을 말고 들이쉴 땐 허리를 펴주세요. 이 동작은 척추도 시원하게 해주고 복부의 혈류를 개선시켜 장은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든 운동은 각각 1분 내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두 해도 5분. 그 5분이 장이 하루 종일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을 잘 돌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행동들, 지금부터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마시는 걸 자꾸 잊는 습관입니다. 마셔야지 생각만 하고 넘기는 경우 많죠? 장은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을 밀어내지 못하고 변비가 쉽게 생깁니다. 딱딱한 변이 오래 머물면 장은 점점 게을러지고 심하면 치질이나 장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장은 눌리고 복부 근육은 굳어지고 배 속은 차가워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이 아예 움직이기를 포기합니다. 30분에 한 번만 일어나세요. 물 마시러 걸어가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속으로 삼키는 습관입니다. 장은 감정에 예민한 기관입니다. 속상한 일을 마음에 계속 쌓아두면 장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속이 답답하다는 말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숨을 깊게 내쉬며 마음을 풀어보세요. 장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네 번째, 식사를 빨리 끝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빠서, 귀찮아서, 입맛이 없어서 5분 만에 끼니를 끝내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음식은 거의 씹히지 않고 장은 덜게 갈린 음식 덩어리를 처리하느라 고생합니다. 한 입에 15번 이상 씹기,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밤늦게 과자나 야식 먹는 습관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먹는 야식, 장은 정말 싫어합니다. 밤 10시 이후는 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들어온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썩기 쉽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입이 심심할 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5가지 습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치면 장은 분명 달라진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장이 건강해지면 배 속이 편안해질 뿐 아니라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이 상쾌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면역력까지 튼튼해집니다. 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실천을 하면 꼭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하루 종일 수고했어. 내일도 잘 부탁해. 이 따뜻한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이 행복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유익한 장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장승호였습니다. 여러분의 속 친구장, 오늘부터 꼭 친구처럼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